그래서 일단에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내분점의 활용, 워낙 중요한 유형 9번, 유형 9번, 그죠? 워낙 중요한 문제죠? 50번 문제, 유형 9번. 자, 요 문제가 이제 내분점 공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주질 않아, 문제에서. 그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요청하면 안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1차원에서 그릴 수 있다면 1차원 그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x좌표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좌표가 x좌표 기준으로 b 여기다 써주시고, 좀 더 여기로 가. b 여기로 오시고, 그 다음에 a좌표를 5,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x좌표 기준으로 하면 돼. 굳이 2차원으로 안 그려도 돼. 이때 이렇게 A, B 길이는 뭐랑 같다고 했냐면 3BC랑 같다 이렇게 준 겁니다. 3BC.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르는 길이는 뭐냐? BC 길이를 몰라요. 뭐를 모른다고? BC 봐봐. 이 C가 어딘지 모르는데 얘를 1로 볼게. 얘를 길이 1로 보면 A, B를 몇이 되는 거야? 3.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으로 보는 거야. 요 길이를 3으로 봤을 때, 비율로 3으로 봤을 때 C는 어딨냐? B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야? 1만큼. 그러면 C가 될 수 있는 게 이쪽으로 1만큼 갈 수도 있고 여기가 C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1만큼 가서. 아니면 이쪽으로 1만큼 가서 여기가 C가 있어도 되는 거야.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길이비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내분점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1이니까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제 3이었으니까 이게 2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C는 BA를 1대2 내분점이 돼. 여기 있는 C좌표. 됐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몇 대면 내분점이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 어차피 막 우리한테 뭐 시험 문제도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1대 내분점이니까 이 좌표는 BA, B-1,4랑 A, 5, 마이너스 1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공식을 쓰면 1 더하기 2분의 이렇게 곱하죠? 5 곱하죠? 마이너스 2 1 플러스 2분의 또 y좌표 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2 곱하기 4니까 8 이렇게 해서 첫 번째 C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공식들 그냥 공식만 쓴 거야. 다 해서 공식 더해서 분모 쓰고 이렇게 대략성 곱해가지고 더해서 분자에 쓰는 거. 뭐 공식도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3분의 3이니까 요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1, 3분의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좌표가 1번이라고 할게. 1번 C좌표가 1,2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놈을 구하는 게 문제야. 2번 C좌표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치면 이제 2번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잘 봐. 얘가 내분점이 아니니까 얘를 좌표로 놔. 요 C좌표를 A, B라고 놓고 얘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B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분점으로 하면 C에서 1만큼 떨어진 게 B고 그러니까 C 좌표가 A, B지. A, B고 A 좌표가 5, 마이너스 2인데 얘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1대 3 내분점이 그게 바로 뭐다? B입니다. 여기를 모르잖아. 여기 모를 때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미지수로 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써보면 마찬가지로 1 더하기 3분의 자, 대학선 5, 3에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3 곱하기 B는 3B. 이렇게 나오겠고, 이 좌표가 뭐다? B예요. B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1,4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4가 된다고 할 때 A, B를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게 A, B 좌표가 나옵니다. 내분 공식만 배웠기 때문에 내분 공식으로 가서 풀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외분 공식까지 배워서 외분으로 풀었는데 일단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4분의 5
더하기 3a가 마이너스 1이니까 4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3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고 a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3b가 4니까 4, 4, 16이 되겠고요. 넘어가면 3b는 18. b는 몇이 나오냐면 6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좌표가 3, a가 몇이었냐? 마3이었냐? 마이너스 3,6. 요 시작표가 2번 시작표가 마이너스 3,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얘랑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두 개. 시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했죠.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그림 안 그리고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몇 대몇 내분점인지를 그림에서 찾아야 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외워서 못 풀게 내는 거예요, 그거는. 애들한테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못 풀게 내, 무조건. 자, 그 다음 게 51번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넓이로 길이비를 주는 거예요. 뭐로 준다고요? 넓이로.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를 줘가지고 이 넓이비가 밑변의 길이비다. 높이가 똑같으면 밑변의 길이가 똑같거든? 넓이비로 주는 건데 이게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이렇게 엄청 쉽진 않은데 51번도 51번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x가 있겠고 원점이 있겠죠. 자, y는 뭐 마이너스 2분의 x라고 했고 여기서 여기 원점이 여기 있어요. 원점이 여기 있고 a점이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4,2가 되고 b가 어딘가 있는데 b가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지 않은 C점이 있어요. C점이 뭐 여기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C점이 있다고 칠 때 자, OBC의 넓이하고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B가 여기 어딘가 있나 봐요. 그래서 OBC의 넓이가 이게 OBC가 넓이겠죠? OBC 요 넓이 OBC의 넓이가 삼각형 AOC 넓이. 자, 이 AOC 넓이에 OBC가 몇 배라고 했어? 2배래. 문제에서 OBC의 넓이가 OAC의 넓이의 2배라는 거는 요 밑변의 길이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로 봤을 때, 요 길이가 1로 봤을 때, 요 길이가 2가 돼야 돼요. 1대 2가 돼야지만 넓이비도 1대 2가 되기 때문에 OBC의 넓이가 이게 뭐 말인지 알겠어요? 요 좌표가 A, B니까 요게 1대 1이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B하고 원점 0,0의 1대1 내분점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4,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중점을 구해요. 그럼 더하면 2분의 A죠. 중점이 2분의 A, 2분의 B가 나오겠고 얘가 누구랑 같아? A 좌표랑 같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이 나오겠고요. B는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8,4.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이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넓이비를 통해서 이 길이비를 준 겁니다. 뭐를 통해서? 넓이로. 그래서 52번 같은 문제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비를 대놓고 주는 경우도 아주 쉽진 않지만, 딱 이렇게 돌려서 줘. 그럼 52번을 또 풀어보라는 거죠. 52번을 풀어보세요. 네? 이게 이제 상문제인데, 얘도 조금, 그 길이비를 조금 이제 넓이비로 준 거죠. 조금 어렵게. 52번.
자, 여기서 OAC의 넓이인데 C가 음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나 봐요. C가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치고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넓이가 45냐면 OAC 요 OAC 요 넓이가 몇이라고 했냐면 요 OAC 넓이가 몇이라고 했죠? 요 OAC 넓이가 45.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넓이비는 어디냐면 미지수가 없는 요 부분에 우리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넓이를 구해야 돼. 자, 여기 넓이를 구하면 요 밑변이 여기로 잡으면 6입니다. 높이는 x좌표이 3이니까 이게 3이에요. 높이는 3. 여기 넓이가 몇이 나오는 거죠? 여기 넓이가 9가 나옵니다. 여기 넓이가 9가 나오는 거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이게 9대 45야. 넓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5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1대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비가 9대 45니까 여기를 1로 봤을 때 이 전체가 5가 된다는 거야. 1대 5가 된다는 겁니다. 맞아, 맞아. 그럼 여기가 몇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몇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래서 C하고 A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슨 점이다? B점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서는 넓이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면 된 거야. 그러니까 넓이를 통해서 길이비를 준 건데 넓이도 우리가 이쪽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지. 그래서 길이비를 이 넓이비로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안 줍니다, 이렇게 문제를.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C, A, B하고 그 다음에 A 3,4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4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내분점이 B입니다. B야. B가 0,6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 쓰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워. A가 음수기 때문에 1로 갔어요. A가 양수였으면 1로 갔겠죠. 공식 쓰면 4 더하기 1분의 4, 3, 12, 1 곱하기 A니까 A, 4 더하기 1분의 4, 4, 16, 1 곱하기 B에서 B. 요게 0,6입니다. 이게 0,6이에요. B니까. 이게 0 나오려면 분자가 0 돼야 되니까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여기는 5분의 16 더하기 B가 6이니까 6, 5, 30이 되겠고요. 넘어가면 B는 14가 나옵니다. 이 좌표가 뭐가 나오냐? C좌표가 마이너스 12,14가 나온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해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2하고 플러스 14. 24 더하기 14니까 답은 38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죠? 쉽나요? 넓이비로 길이비를 주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안 준다는 거지, 길이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찾게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입니다. 오케이? 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알아? 어떻게 찾냐?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영상에 있겠지만 중선, 꼭지점에서 중점에다 떨구는 거예요. 이렇게 떨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M좌표로 할게요. 여기서 2대 1로 만나는 요 점이 G좌표입니다. 무게중심 2대 1.
그래서 내분점을 몇 번 쓰면 나온다겠죠? 무게중심은? 2번 BC의 중점을 구하시고요. BC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A하고 M의 2대의 내분점 쓰면은 뭐가 나온다? 무게중심좌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내분점 2번 쓰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은 내분점 활용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뭐냐? 되게 심플하죠? 다 알죠? x1, y1, x2, y2, x3, y3라고 봤을 때 무게중심 G좌표는 판슬평균 x1, x2, x3를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거. y1, y2, y3를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게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공식 외우기도 상당히 쉽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념이 뭐야? 이 무게중심하고 요거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점 쳐서 이거를 뭐 D 좌표, 또 뭐 m 대 n으로 해서 E 좌표, DEF, 여기 m 대 n으로 해서 DEF 좌표 했을 때 요 m 대 n으로 다 똑같이 내분한 점에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무게중심과 같습니다. 자, 요 m 대 n 내분에서 나오는 DEF 삼각형,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다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같아.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 DF의 무게중심 찾으라 그러면 곧바로 ABC의 무게중심 찾으시면 됩니다. 공식 쓸 때. 이것도 알아두세요. 문제마다 다 있어요. 없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어떤 최소값이 나오는 거냐면 이 무게중심 좌표를 내가 이제 이걸 P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A로부터의 P점까지의 제곱과 B의 P까지의 제곱과 CP의 이거의 최소값. 최소값이 나오는 P좌표가 뭐냐? 이게 P좌표가 그러니까 P를 잡고 나서 이렇게 이차함수 세트셋을 구하면 이거의 최소값이 어떤 좌표가 나오냐면 무게중심 좌표가 나옵니다. P가. 전 P가 무게중심이에요. 최소가 나오는 게. 자, 요것까지가 이제 무게중심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 구하시오. 이 P좌표 구해. 최소가 되는 P좌표 구해. 그럼 무게중심이에요. 저번 시간에 다 했었고요. 여기도 뭐 증명으로 나와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무게중심 개념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나오니까 머릿속에 다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3번은 뭐 겁나 쉬운 문제니까 풀어볼게요. 53번은요, 그냥 세 좌표를 다 줬어요. A가 3, 마이너스 2, B가 A,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C가 2B 플러스 3, A 더하기 1이니까 결론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 그럼 3 더하기 A 더하기 2B 더하기 3, 3 더하기 A 더하기 2B 더하기 3, X부터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야. 여기에 무게중심좌표가 이게 2야. X좌표 2라겠어? 또 Y좌표 다 더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B, A 더하기 1. 더한 다음에 또 3으로 나누면 Y좌표의 무게중심인데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뭐 공부하는 애 중에 틀린 애들 없어요? 우리? 응? 준영아? 조용하지 죽으려고 하지 말고요. 살아나세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A 더하기 2B 더하기 6이 되겠고요. 분자는 3 곱하면 6이 되겠죠. A 더하기 2B는 0이다 라가 나오겠고요. 그래도 A 빼기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A 빼기 3B는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5. A 빼기 3B는 마이너스 5. 빼면 A가 소거가 되겠죠? 5B는 5가 나와서 B는 몇이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A, B를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죠? 어렵습니까? 자, 56번 한번 풀어보세요. 56번. 57번은, 증명 56번 문제, 요 개념 알면 56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56번은 풀어보세요. 요 개념 알면, 그냥 보자마자 푸는 문제인데, 겁나 쉬운 문제입니다. 56번 문제가. 오 56번 뭐냐? 정인아. 뭐야? 뭐 구하는 문제? 응? 응. 답 뭐야? 암산 안 돼? 손에 암산 되는 것 때문에. 이거 DF의 무게중심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뭐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 왜 ABC 무게중심 구하라고? 그럼 더해서 3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암산 안 돼? 4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2 더하기 7이니까 9. 9를 3로 나누면? 그래. 그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암산해서 10하고 1은 11. 그래서 5를 빼. 6이잖아. 2로 나누면? 그래요. 암산 안 됩니까, 이거? 한꺼번에 이게 답이에요. 응? 암산 안 돼, 이거? 이거 왜 안 돼? 이런 정도는 되잖아. X표다 더하는 3 나누는 게 왜 암산이 안 됩니까, 이거? 이 정도는 뭐, 초등학교 애들도 할 것 같은데, 암산 이거? 알려주면? 아니야? 이 정도는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답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평사로 가는데, 평사. 지금 평사.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인데, 평행사변형이 뭐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할 때 우리가 얘를 평행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평사의 정의는 AB랑 DC가 평행하고 그다음에 AD하고 BC가 평행하다. 이게 정의입니다. 평행사변형. 이거를 통해서 성질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성질이 3가지가 나와요.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어서 증명하게 되면 이렇게 그어서 증명하면 여기랑 여기랑 억각입니다.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요놈이랑 요놈이랑 억각이에요. 또 여기랑 여기랑도 억각입니다. 아 이렇게 평행하구나.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억각이고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각이에요. 여기가 공통이죠. 그래서 결론은 요 ABC 삼각형이랑 ADC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ASA 합동이죠. 그래서 여기 대응되는 변의 길이도 같고요. 여기도 같아요. 변의 길이가. 각도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성질 2가지가 첫 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 성질은 뭐냐? AD하고 BC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AP 길이랑 DC 길이가 같아요. 첫 번째 성질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각이 같아요. 대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A각이랑 C각이랑 같고요. 5x 더하고 9x 더했으니까 A각이랑 C각이 같고 그 다음에 B각이랑 D각이 같습니다. 두 쌍이 대각이 같습니다. 세 번째 게 이제 오론에 쓰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가지고 어떻게 증명하냐? 자, 요렇게 그으면 여기를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5면은 여기가 5예요. 억각으로 같습니다. 여기가 X면 여기도 X입니다. 억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 두 삼각형 여기가 OAD하고
삼각형 OAD하고 삼각형 OCB가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냐? ASA. ASA 합동입니다. 그래서 요 대응되는 변이 같아요. 그러니까 OB랑 OD가 같고요. 그 다음에 OA랑 OC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요. 세 번째 합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OA랑 OC랑 같고, 그 다음에 OB랑 OD랑 같습니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돼요. 그래서 요거에서 어떤 개념이 오게 되냐? 봐봐. 요 B하고 D의 중점하고 A하고 C의 중점이 어떻게 되는가?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분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쓸만한 게 요게 내분을 쓰는 거거든? 요게 이제 내분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다 이게 뭐냐면, AC의 중점과 뭐가 같다? BD의 중점이 서로 같다라는 거에 활용해서, 좌표 같다는 거죠? 요거를 쓸 수가 있어요. 3번이 이제 여기서 활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평사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정의는 이름에 있는 거야. 약속이에요. 증명을 통해서 이 성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 다음에 성질 첫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 라는 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로 중학교 2학년 때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로 넘어가게 되면, 마름모도 자주 나오죠? 마름모로 넘어가게 되면 이 평행사변에서 마름모로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자, 평행사변에서 마름모로 넘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넘어가면 되냐면, 요게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면 돼. 그럼 네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같아지겠죠? 평사가 지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같아지면 다 같아지는 거야. 그럼 길이가 다 같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마름모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 되려면 길이도 다 같아야 되지만 요 각도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다 돼요. 대각까지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평사에서 마름모가 되는 거, 평행사변에서 마름모가 되는 거는 평사에서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여기서 보면 AB랑 어디가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AB랑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AD.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변이 같아야 돼. 그럼 네 변의 길이 같아져? 이웃하는 두 변이 길이가 같다. 그 얘기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야.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두 번째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직교하게 되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게 되면 네 변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보세요. 직교하게 된다는 얘기가 뭔 소리냐면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대각선이 직교하게 되면 원래 평행사변이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았겠지. 여기도 같았겠지. 맞아, 맞아. 이게 직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랑 합동이야. 어떤 합동이냐면 SAS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가 어때죠? 같아져. 이게 직교하게 되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아집니다. 같은 얘기인 거야. 직교한다는 얘기는 결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랑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직교하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요거 AC랑 BD가 직교예요. AC랑 BD가 직교한다. 이게 직교 표시예요? 여기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다.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같은 놈이야. 직교하게 되면 두 변의 이웃하는 두 변이 같아지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행사변에서 이 조건들이 있으면 그게 뭐로 바뀐다? 마름모로 바뀌는 거죠. 거기다가 뭐 여기 기가 90도까지 되면 정사각형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정사각형이 안 나오니까 요거까지는 알아야 돼. 요 마름모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요. 지금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행사변이랑 누구는 알아야 돼? 마름모의 성질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나오니까. 그래서 마름모는 이게 다 합동이야. 합동. 재밌죠? 그림이 합동놀이.
자, 그러면 요 개념을 가지고 58번을 푸는 거죠. 이제 평행사분형 성질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내분점으로 연결이 됐는지가 나오는 게 58번입니다. 뭐 쉬운데, 잘 보세요. A 좌표 줬어요. 평사에서. B 좌표도 줍니다. B 좌표는 5,0. C 좌표도 주는데 8,4. D 좌표를 모르는데 D 좌표를 모르니까 뭐라 넣으면 되는 거야? 미지수 A, B로 넣는 거죠. 자,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미지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좌표가 없으면 공식을 쓸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뜨는 게 뭐야? AC의 중점과 뭐가 같다? BD의 중점이 같다. 그럼 끝나요. 그럼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AC의 중점이니까 얘 중점하면 어떻게 돼? X좌표끼리 먼저 할게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 되겠고, 자, BD의 중점 2분의 5 더하기 A가 되겠다. 같아요. X좌표. 자, Y좌표 2분의 AC니까 4 더하기 4. 중점 좌표니까 2분의 Y좌표 0하고 B. B가 되겠죠. 같아요. 그래서 뭐 2 곱했다고 치면 7은 5 더하기 A가 되겠고요. 2 곱했다 치면 A는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곱했다 치면 B는 몇이 나온다? 8이 나오는 거죠. D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2, 8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세 개 좌표를 알면은 마지막 한 좌표, 평사가 되기 마지막 한 좌표는 구하기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행사분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 때 60번 한번 풀어보세요. 마름모 조건이 나오거든요. A, B, C, D가 마름모다 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가 추가가 돼야 돼요. 평사에서. 그러니까 60번 문제는 일단 이 중점을 쓰겠지. 이 중점을 쓴 다음에 뭐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가 추가가 돼야 돼. 60번 문제는. 마름모라고 했어요. 당연히 저 중점 조건만 쓰면 평사만 됩니다. 다른 조건이 포함이 돼야 돼요. 평사랑 마름모는 알아야 돼. 이거 많이 나와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60번에서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머릿속에 이게 조건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평사가 되는 조건으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 여기까지 하면 이게 평사예요. 평행다변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뭐 A, B랑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A, B, C, D를 나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A, B랑 A, D랑 같다는 거 서로 같은 거죠. A, B랑 A, D랑 같다. B, C랑 C, D랑 같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미지수 안 들어가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낫냐? 요거 두 개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A, B랑 B, C가 같다 그럴게요. A, B랑 B, C, 이웃하는 두 개가 같으니까. 그냥 미지수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A, B랑 B, C,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 이렇게 요거가 추가가 돼야지 이 평사였던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마름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행다변형만 나오면 좀 심심하지 않냐? 이거 너무 쉽지 않냐? 안 쉽냐? 아, 이거 내면 뭐 틀리겠냐? 모르겠어. 일단 뭐 이런 거 내면 잘 안 틀리니까 마름모도 많이 출제가 돼. 그러니까 얘 추가하라는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때 나왔으면 맞아줘야 되겠죠? 예의상. 이렇게까지는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중학교 도형을 몰라더라도 처음부터 다 증명해주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자 그러면 AC의 중점을 구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5가 되겠죠? 이거하고 여기 BC의 중점이니까 2분의 2 더하기 3. X대표 같겠고 Y대표도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인가요? 맞죠? 그래서 뭐 안 나오죠? 쓸 게 없죠?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1번에서 나온 식입니다. 이 Y좌표가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계산해보면 A 더하기 5는 2 더하기 B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로. A, B랑 B 시기를 구할게요. 두 번째 거 두 번 써서. A, B 길이는 A-2의 제곱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 이게 A, B 길이입니다. BC 길이는 5에서 2 빼면 3의 제곱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간단한 거죠. 이렇게. 됐어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계산할게요. 양변 제곱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게 한 거고 제곱하면 9. 자 제곱했으니까 9 더하기 9는 몇이죠? 18?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4a 13에서 18을 빼니까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a 빼기 5 a 더하기 1은 0이 돼서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5 또는 마일입니다. 근데 a가 이제 5가 되잖아? 둘이 같아져요? a5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a가 5가 되면은 같아져요? 5가 빠져요? 그럼 a는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5 집어넣으면 같아져요. a랑 c가. 그럼 이제 b를 구할 수 있겠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4니까 b는 몇이 나오는 거죠? 2. 두 가지 조건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 잠깐 쉬겠지만 a 더하기 b인데 이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마름모 조건이 나오면 이런 조건을 더 써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안 시키나봐요. 모르겠어요. 공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원장님도 물어봐도 근데 중학교 때까지 포기는 안 하잖아. 웬만하면 그래도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공부 포기해? 고등부는 생각보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63번 내각의 이등분선 63번 내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자, 내각의 이등분선은 따라라 자, 내각의 이등분선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게 안쪽 각이고 이거 바깥쪽 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내각, 외각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쪽에 있으면 안내자, 바깥에 있으면 바깥 외자를 써서 내각하고 외각을 부르는데 이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 이렇게 그어요.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딱 깔맞춤하게 되는. 이때 요 좌표를 D라고 할게요. 그때 요거랑 평행하도록 여기서 똑같이 그어요. 이렇게. 평행하도록. 그래서 여기 B랑 연결해서 만나는 점은 2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을 당연히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모르실 테니까 일단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 도형이 왜 적용이 될까? 자, 일단은 이 둘이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얘랑 얘랑은 동의각이. 여긴 동의각.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은 억각으로 같아요. 여기는 억각. 평행하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나오냐면 여기랑 여기가 각이 같으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무슨 삼각형이 나온다고요?
2등변 삼각형이.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AB의 길이를 M이라고 할게요. AC의 길이를 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M 대 N인 거야. AB 대 AC가. 근데 이 길이랑 어디랑 같다고 했어? 여기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N인 거야. 이렇게.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닮음이 있는데 이게 평행하니까 얘하고 누구랑 닮음일까? 요 큰 삼각형이랑 어떻게 된다? 닮음이 돼요. 당연하겠지만 요 놈하고 요 놈이 닮음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동통 B 공통이겠죠? 맞다, 닮음이 되는데 A의 닮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B는 이게 얘가 이렇게 닮음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B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 평행선과 닮음이라고 해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됩니다.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 B가 같아요. 왜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 B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에서 이게 왜 많이 쓰여지느냐? 잘 보세요. 요 ABC에 내가 만약에 ABC에 내가 좌표를 알아.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요 길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여기도 두 점 사이의 공식을 쓰면 여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거를 여기서 곧바로 이 B인 거야. 그럼 여기서 내분점을 쓰면은 B하고 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D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공식을 두 개 다 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쓰고 내분 공식도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딱 두 개밖에 없죠. 이번 단에서 배운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 내분점인데 걔를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나오냐? 수능 볼 때까지 나옵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증명은 밑에 해준 거야, 방금. 해준 건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B가 여기랑 여기 B랑 똑같아요. 이게 내각의 이등분 때렸을 때 이게. 그래서 그 문제가 63번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63번이야. 그럼 63번을 보자면 뭐 그림을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내각의 이등분선을 넣고 이 A좌표를 먼저 줬죠. A좌표를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1,5라고 줬고요. B좌표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로 줬고요. 그다음에 C좌표를 뭐라고 줬냐면 5,2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D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내각의 이등분선. 요거. 그래서 요 AB 길이랑 먼저 AC 길이를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구해야 돼요. 이제 피타고라스인데 1하고 마사는 5 차이죠. 5 차이. 그 다음에 5하고 마이너스는 12 차이니까 5, 12, 13이 되겠습니다. 5, 12, 13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자, X좌표 차이 몇 차이 나죠? 4 차이 나겠고요. Y좌표 차이 3 차이 나니까 3, 4,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 B가 13하고 5가 나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계산도 안 했어요. 피타고라스 뭐 3, 4, 5 몇 개 있죠? 4개 외우라고 했는데 3, 4, 5의 배수 다 돼요. 3, 4, 5, 6, 8, 10 뭐 다 됩니다. 두 번째가 5, 12, 13 외우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가 8, 15, 17 네 번째가 7, 24, 25 이게 피타고라스 성립하는 자연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4개밖에 안 나와요. 요거 외워놓으세요. 뭐 계산할 필요 없죠. 5, 12, 13 4, 3, 5 3, 4, 5 상위권으로 갈수록 저런 계산을 안 해요. 제가 해줄게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 피타고라스는 워낙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나온다? 수능 볼 때까지. 이런 것도 다 알아둬야 됩니다. 계산하고 있으면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계산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갖다 버리는 거죠. 이게 13대 5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B도 13대 5가 되는 거니까 이 D점은 BC의 13대 5가 되는 내분점 공식을 쓰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요. D는 13 더하기 5가 되겠고요. 분모가 13 곱하기 5 하면 65
5 곱하기 마이너스 4하면 마이너스 20. 이게 x좌표고요. 13 더하기 5. 그 다음에 13 곱하기 2하면 26. 5 곱하기 마칠하면 마이너스 35. 이렇게 해서 내분 공식을 쓰면 D좌표가 나오는, 얘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얘가 그 지나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구한 다음에 그 다음 것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 이 내각의 이등분선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온다고 했죠? 수능 볼 때까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명도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까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직접 해본 걸 잘 안 잊어먹는 거야. 내가 게임도 직접 해봐야지 잘 안 잊어먹는 거지. 누가 옆에 와가지고 쫑알쫑알 떠들어. 롤 이렇게 하는 거야. 쫑알쫑알 떠들어서 그거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한 판 하는 게 더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누가, 내가 얘기 중에서 머릿속에 남아? 연애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뭐 열심히 얘기해줘봤자 내가 직접 한번 연애하는 것보다 전혀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거죠. 다 한 땀 한 땀. 그게 원래 그렇게 우리 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때는 뭐 잠깐 웃긴 얘기 했자면 이제 현재 당구 같은 거 되게 많이 치면 당구는 어떻게 하면 느는 줄 알아요? 당구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애들끼리 가서 그냥 대충 치잖아? 안 늘어요. 이제 몇 번 가서 물리기 해서 진 놈이 다 물기 하잖아? 몇 번 물잖아? 사람이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몇 번 물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대충 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뭐 내가 뭐 갑부에서 돈이 넘쳐 나가지고 맨날 물려도 관계가 없다. 이런 애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몇 번 이제 내가 다 게임을 다 내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냐? 당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냐?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돈을 내고 헌납하고 있겠냐? 이런 거죠. 항상.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응? 대학과 관계없이 만약에 시험을 봐서 1등부터 꼴등까지 돈을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1등은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000,000원씩 주고 꼴찌는 0원 주는 거야. 얘들 공부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죠. 할 것 같죠. 할 것 같지. 차등을 줘가지고 돈을 준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몇 번 꼴찌에서 0원 받으면 조금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클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 실제 공부를 하냐 안 하냐는 나중에 여러분들 소득 수준하고 연관이 거의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돈 잘 벌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요. 선생님 이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공부 열심히 했던 놈들이 잘 봅니다. 그냥 뭐 거의 웬만하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게 변할 확률이 조금 있긴 한데 운빨에 따라서, 근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보면 사실 주변에 워낙 이제 공부했던 친구도 안 했던 친구도 있는데요. 거의 소득 수준은요 공부한 거를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슬프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 여러분들 뭐 부모님 돈 다 쓰니까 이제 뭐 돈이 잘 버는. 나중에는 크겠죠 영향이. 하여튼간에 뭐 18분의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위에는 45 계산하면 18분의 위에 계산 마이너스 9니까 9로 약분하면 9, 28, 9어 45 9, 28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D좌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을 또 언제 쓰냐면 내심 찾을 때 또 써요. 내심.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내심이 뭐의 교점이라고? 또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기억 못 하겠죠? 어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3년, 2년 전 일이 어떻게. 그래서 이게 내심 찾을 때 보면 알겠지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각의 이등분선 때리고 요것도 각의 이등분선 때리고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 때리면 그게 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심이 나오면서 내심을 지나가면서 나오면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거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 몇 번에 있냐면 65번에 보면 삼각형 꼭지점으로 해서 내심을 I라고 했을 때
AI와 성분 BC의 교점. 그러니까 이게 AI를 연결해서 여기가 BC의 중점이 이게 D인 거야. 이게 65번이야. 내각의 이등분선을 내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65번에.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을까봐. 그러니까 내심을 주면은 각의 이등분선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내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지금 많은 시간과 할애를 해서 가르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갔으면 나오는 게 높으니까 가르쳤겠죠? 근데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놈들이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참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이 들이겠죠. 안 중요한 거는 시간을 많이 들일까 안 들일까요? 안 들이겠죠. 근데 웃긴 놈들은 시간을 많이 안 들인 것만 공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대단한 놈들이죠. 그런 애들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부시키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막 중요하다 그러면 나이 관계 높은 거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올 것 같은 애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 성적이 잘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부를 시키면. 근데 걔네들이 커서 또 똑같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이게 내 소득 수준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내 돈과 연관되는 거야. 지금 내가 정신이 바짝 안 차리면 내가 나중에 돈을 잘 벌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왜냐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앞에서 일할 때도. 근데 누구는 중요한 거를 쏙쏙 빼먹고 알아듣는데 누구는 못 알아먹어. 걔는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높겠냐 적겠냐 네가 봤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높아? 아니잖아. 같은 노력을 해도 걔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아니 게임할 때만 머리 쓰지 말고 놀 때만 머리 쓰지 말고 어디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몰라 우리 뭐 하율이는 뭐 집이 뭐 강남에 빌딩 한 4개 정도 있어가지고 걱정 없어? 뭐 그거 아니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뭐 다 돈 안 벌어도 돼요? 어떻게 뭐 우리 도현이는 뭐 집이 돈이 가부야? 뭐 공부 안 해도 돼? 돈 안 벌어도 돼 니가? 다 책임 다 돼 있어? 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노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의 품에 떠났을 때 내가 돈을 벌어야지 뭐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할 거 아닙니까? 운동할 때 돈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에. 근데 돈이 너무 없잖아? 그럼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아요. 돈 많은 집들 보면은 자식 되기도 어떻게 하죠? 맨날 어떻게 하냐? 싸우냐 안 싸우냐? 그 재산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왕이 너는 뭐냐면 보면 알겠지만 그 왕들 보면은 왕의 자식들이 맨날 그 왕권 때문에 싸워 안 싸워. 그 집안이 막 화목하고 막 되게 즐거워 행복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돈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뭐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돈이 진짜 없잖아요? 그럼 불행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됐잖아요. 뭐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뭐 내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무소유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 돈은 벌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버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아니 알려줄까요?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야? 우리 사유라. 우리나라 평균 연봉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야? 월에? 얼마? 300만 원. 여러분 월에 300만 원 받으면요 1년에 얼마인 줄 알아요? 3,600이에요. 3,600이야. 근데 그것도 막 세금 나가고 하면 그것도 못 벌 거긴 하거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뭐 좋은 컴퓨터,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다 사고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버는 돈의 평균값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값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가 아니야. 참고로 해줄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 보면 10위 안에 들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엄청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버는 것보다 쓸 거가 더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SNS에서 주변 사람들이 허세 부린 것들을 보고 되게 부러워한다. 실제로 그렇게 못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버는 애들 극소수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벌고 싶잖아요? 지금부터 미친 듯이 공부해도 쉽지가 않아요. 밥만 먹고 공부해도 쉽지가 않다니까 그 정도 보는 게. 근데 그거에 다 기준을 맞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에 10분의 1도 못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 현실 알려주는 거야. 근데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기대치는 되게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사는 편이 아닌데도 뭐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행복이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행하다 고 느낀다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허장한애가 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예인들과 그런 상위 1%, 2% 하는 애들을 보고 그거 자기 소득 수준에 잡으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는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반에 몇 명 있죠 지금? 하연아 반에 몇 명 있냐? 그래 그럼 전교생 몇 명이냐? 250. 그쵸?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자나가라는 그 2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전교생 중에 한 명이나 그렇게 살까 말까 한다는 얘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전교 1등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교 1등이야 다?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교 1등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그게 현실 불가능해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게 200명 중에 한 명이나 그렇게 산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애들이 불평이 많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미친듯이 노력할 거 아니면 그냥 너무 그런 SNS 같은 거에 너무 이렇게 손을 쓰지 마세요. 못 살아요, 우리. 미국 사람도 그렇게 못 살아요. 세계 1등 나라도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별로 안 못 살아, 우리 잘 살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보다 일본은 우리 잘 살 것 같아, 우리는 잘 살 것 같아. 누가 잘 살 것 같아? 누가 같아? 일본이 국가적으로 잘 살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1인당 국민들이 물가도 거기가 더 높거든.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불행한 건 우리가 더 불행하다고 느껴요. 왜냐면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아놨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기대치는 SNS에 있습니다. 그 허세와 그런 애들.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일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해주지만. 자, 66번. 외곽의 이등분선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안 나와. 외곽의 이등분선 거의 안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외곽의 이등분선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이번 시험 때 안 나오잖아? 그럼 볼 일이 없어요. 외곽의 이등분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안 나오면 끝인 거야. 왜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곽의 이등분선 뭐냐? 아까 그거야. 자, 외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ABC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외곽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BC를 경절해가지고 요 외곽을 2등분에 때려요. 이게 외곽의 2등분선이 만나는 요점을 D좌표가 이렇게. 이게 외곽의 2등분선입니다. 바깥에 있으니까 삼각형. 삼각형 바깥에 있는 각을 2등분해서 외곽 2등분이고 이게 이번 시험 때 안 나오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대상이 높진 않아. 근데 이거랑 통행하기 여기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동의각으로 같고요. 여기랑 여기랑 억각으로 같아서 이게 또 2등변 삼각형입니다. 여기를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AB 길이를 M이라고 할게. 한 변의 길이를. 요 AC 길이를 N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각각의 변의 길이를 M 대 N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N이면 여기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A도 뭐가 되는 거죠? N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럼 또 이 평행선과 닮음인데 봐봐. 요 BC2하고 누가 닮음이냐면 ABD가 닮음입니다. 이게 평행하니까. 그래서 여기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자, 잘 봐. 요 M에 대응되는 게 이렇게 그대로 따라와. 이렇게 따라오니까 요게 M이에요. 그 다음에 N은 여기죠.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니까 여기가 M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M-N이 나와요. 그래서
A, B랑 D의 n-n인데 n의 내분점이 C가 됩니다. 요 길이가 m 대 m하고 n이 여기 두 변의 길이야. A, B 길이, A, C 길이를 알았을 때 요 m 대 n이 m 대 n으로 적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m에서 n을 뺀 게 여기야. 그래서 B하고 D의 m 대 m 빼기 n 대 n이 내분점이 C가 됩니다. 자, 요거에 쓰는 문제가 66번이에요. 외곽의 이등분선을 쓰는 거죠. 외곽의 이등분선. 이것도 언제 배운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겠네요. 자, 얘는 진짜로 많이 쓰여있진 않아요. 이번에 보지 못하면 빠이빠이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외곽 이등분선. 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증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도 66번도 똑같이 푸는 거죠. 외곽 이등분선. 자, 요 좌표를 지금 뭐로 준 거죠? 문제에서. 요 좌표를 뭐로 준 거냐면 3,1이에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원점으로 줬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는 0,0인 거고요. C좌표 대신에 B라고 줬죠? 여기 이제 B로 놨어요. B로 놨고 여기를 지금 C로 놓은 거죠. 그래서 B좌표가 뭐냐면 2,-1이에요. 그 다음에 C좌표를 몰라요. 이 C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A, B라고 놓고 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를 구해요. 자, 요 m대의 길이를 구할 건데 m대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요거 3,1이니까 3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얘가 루트 10이에요. 자, 요 n에는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비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10대 루트 5인데 루트로 약분이 되거든요. 루트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요 큰 게 뭐야? m대의 루트 10대 루트 5인데 m대의 루트 10대 루트 5야? 약분이 돼요. 뭐로 약분이 되냐면 루트 2대 1로 약분이 돼요. 루트로 약분하면. 그러니까 요 전체가 루트 2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가 된다? 여기가 뭐가 된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조금 그지 같긴 하죠. 계산이 조금 그지 같아요. 상문제여서. 그래서 결론 뭐냐? 5하고 C 좌표를 루트 2 빼기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뭐가 된다? B좌표가 된다라고 나오는 게 이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이 가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5C를 뭐로 내분하는 점? 5C, 5좌표 0,0이랑 친구 온 것 같아요. 0,0이랑 C좌표 A, B를 몇 대 몇으로? 루트 2 빼기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내분점이 바로 B좌표 2, 마이너스 1이 된다.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 있으면 둘이 더해요. 분모로 가죠? 더하면 몇이냐? 우리 하유라. 루트 2죠. 루트 2분의 분모가. 자,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A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1 곱하기 0은 0이죠? 없어지겠죠? 이게 X좌표예요. 또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이렇게 곱해요. Y좌표. 그럼 B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1을 곱하기 0이죠. 요게 B예요. 요게 2고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A, B를 구해야 돼요. 계산이 좀 짜증나요? 좀 짜증나요? 자, 우리 영상은 내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있어요. 그런 미친놈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남자애들 중에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미친 척 놀다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데 있어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런 애들이 성적이 미친듯이 올라가거든요. 8등급, 옛날에 9등급제였잖아요. 8등급짜리 1등급도 만들 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8등급, 1등급 만들었다고요. 그런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고2 때까지, 여름방학 때까지 놀다가 고2 2학기 때부터 미쳐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니만 고2 1학기 끝나고 1등급 찍었어요. 수학을. 그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갑자기 미치는 경우는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 중에 가끔 미치는 놈들이 있어요. 갑자기 공부에 미쳐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막 하루 왼종일 시작해요. 그들이 막 체력이 되니까 나와요. 몇몇 애들 가르치는 애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냥 거의 그대로 가요.
그게 뭔 소리냐?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 성적이요, 1학년 성적이요, 고래요. 언제까지 간다? 고3 때까지. 그럼 얘들이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선생님, 저 고1 때보다 고2 때 공부 더 했는데요? 다 똑같이 그만큼 더 해요. 고대에도 수평이도, 평행이도, 성적이. 그럼 여기서 이걸 깨먹고 싶다라고 하자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 공부량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면 성적이 바뀌죠. 그 얘기는 내 삶을 바꿔야 돼. 기존에 놀았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율이가 매번 이렇게 살았어. 항상 이제 자고 밤에 뭐 늦게 자고 맨날 그랬던 것들을 갑자기 바꾸더니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하루 내내 공부 시작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사람이 중간에 다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세살보는 여든까지 간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얘기가 다 얘기하는 게 뭐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 바뀌지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뀐 놈들이 소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몇 번 강의했겠지만 어제도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사람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잖아요. 너 바꿀래? 아니면 죽을래? 선택지가 두 가지야. 지금 너 안 바뀌면 죽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바꾸는 거 선택할까? 죽는 거 선택할까? 우리 하율아. 죽는 거 선택합니다. 안 바꿔요. 그 정도로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꿔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사랑하고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오만한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을 바꾸겠다. 되게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안 바뀝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거의 30대가 되거든요. 나이가 그만큼 먹으면 다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언제 바꾸기가 가장 쉬울까? 언제가 제일 바꾸기 쉬울 거냐, 하율아? 어릴 때. 그래서 조기교육이에요. 조기교육을 시키는 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뺑뺑이 돌리고 공부시키는 게요. 중간에 정신 차려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고착화되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왜 이렇게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냐 그런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렸을 때 맨날 뛰고 놀고 신나게 놀다가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야. 어렸을 때 미친 척하고 공부했던 애들이 계속 수능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어렵다 쉽다? 그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도 미친 척해서 공부해서 계속 커서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친 척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왜냐?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왜 못해?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 한 번도 치열하게 산 적이 없잖아. 그럼 나중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다 도망칩니다. 다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뭔가에 미쳐가지고 정말로 자기 거를 올인해봐야 돼. 제가 미친 놈이다. 그런 놈이 나중에 일을 냅니다. 그런 놈들이 일 내는 거예요. 그냥 아웃덕하게 무기력하게 사는 애들은 일 절대 못 내요. 그렇게 일 낼 수 있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거의 미쳐야 돼요. 제가 미친놈이 됐다. 친구들 다 알아야 돼. 저 새끼 완전 미친놈이야.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닌 거야, 지금. 바뀌는 게. 그럼 걔가 진짜 일이 돼요. 그런 놈들이. 그런 놈들 있으면 친하게 지내세요. 맨날 노는 애들만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요. 나중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미친놈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꽁코물이 떨어집니다. 알아두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좋은 인생에 살면서 했던 조언들이에요. 자, 루트 2분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좋은 친구가 돼주세요.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루트 1을 곱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를 구하려면 루트 2로 나누겠죠? 이렇게. 유리화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b도 루트 2분의 b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 취하게 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되는 거죠. a 빼기 b를 하면은 a에서 b를 빼요. 일단 뭐 a에서 b를 빼면은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 1 빼면 3루트 2가 되겠고요.
뭐 유리화 시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2 빼기 1이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6 더하기 3 루트 2 이게 답입니다. 조금 그지 같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자,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우게 시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취의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취가 뭐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내가 눈을 이렇게 걸어봐. 처음 눈이 딱 쌓였어. 아주 깔끔하게. 내가 발을 딱 밟으면 거기 뭐가 찍히죠? 눈 위에 내 발자국이 찍히죠. 그거 우리가 뭐라 부르죠? 발자취라고 하죠. 걸어가서 찍히는 거야. 점들이 여러 개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자취라는 건 뭐냐면, 점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혔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들을 연결하면 어떠한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 점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이니까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방정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67번을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으로. 자,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뭐가 있다? 직선이 있어. 2x 빼기 y 마이너스 4는 이런 직선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냐면 P점이 있다. 여기 위에서 P점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게 P점이 여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P점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위에 모든 점이 P점이에요. P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거 움직일 때 A 좌표가 있어요. A 좌표가 여기가 2,4가 여기 있는 거예요. A 좌표가. 이때 이 A랑 P를 연결해가지고, 자, P가 여기 있으면 AP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P가 여기 있으면 AP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P가 여기 있으면 AP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1대2 내분점, 1대2 내분점 여기를 뭐라고 한다? Q래요. 만약에 P가 여기로 왔다면 1대2 외분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Q가. 여기도 1대2 내분점이 여기가 Q가 되는 거야. 이런 Q들이 P가 움직일 때 Q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많이 나와 안 나와? P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Q가 움직이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이거 연결해. 이게 뭐야? 이게 Q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점 P, 점 Q. 이해됐어?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하는 Q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로 넣냐면 x, y로. 왜 x, y로 넣냐? 구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뭐 좌표계를 쓰고 있죠? x, y 좌표계를 쓰고 있으니까 그 x, y 관계식,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돼. 한 점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x, y 관계식을 만들어내서 이 자취 방정식을 찾아야 돼. 한 점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들이기 때문에 이게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이때 이 P점이 움직이는 점이잖아. 이 점을 우리가 A, B라 놔요. 겹치지 않게 놓으려고. 그래서 이 A, B는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이 직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X, Y라고 놓고 움직이는 점은 A, B로 놔요. 미지들 다르게 헷갈리니까. 그럼 이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런 식이 나와요. 2A 빼기 B 빼기 4는 0.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XY 관계식을 뽑아내야 돼요. 요 식으로 어떤 관계식을 뽑아내야 돼? XY. 왜냐? 우리는 XY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쓰는 거야. XY 방정식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봐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 A점과 이 P점의 1대2 내분점이 뭐다? 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1대2 내분 공식. 다시 한번. A점과 P점의 1대2 내분점이 Q예요. 점 Q예요. Q, X, 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1대 내분점을 통해서. 자, 내분 공식을 쓸게요. 1 더하기 2분의 이렇게 곱하면 A 더하기 4. 자, 1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8.
이 내분점이 이게 x고 이게 y입니다. 내분점이 x, y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자 x라는 건 뭐냐? 3분의 a 플러스 4가 나오고 있고요. y라는 건 뭐냐? 3분의 b 더하기 8이 나옵니다. 근데 이 a, b 관계식부터 내가 어떤 관계식을 뽑아내야 되냐면 xy 방정식을 뽑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 a, b는 사라지고 x, y만 남으려면 대입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a에서 풀어줘. 이걸 b에서 풀어줘. 그래서 x, y를 바꿔줘. 그러니까 a 값을 구하고 싶으면 3을 곱하고 4를 넘기면 돼요. 그럼 a는 뭐가 되냐? 3x 빼기 4가 됩니다. b는 뭐가 되냐? 3y 빼기 8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법을 써서 a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xy 관계식, xy 자취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게 구한 게 뭐다? 예. 조금 어렵습니다. 자취 방정식의 개념이. 그럼 대입할게요. 2 곱하기 3x 빼기 4. 지금 a 자리에다가 3x 빼기 4 넣고 b 자리에다가 요거 3y-8을 집어넣을게요. 계산해보면 6x 빼기 3y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0. 요게 답입니다. 요게 요겁니다. 자 조금 어렵죠? 자체 방정식은 요런 느낌으로 푸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렵다 너무 어렵다 하면 이게 직선인 걸 알았으면은 여기서 두 점을 찾아. P점을 아무거나 대입해. 뭐 0 대입하면 마사 0일 때 마사 그 다음에 뭐 2일 때 0, 2,0 이렇게 찾았다고 치면 이 두 점을 찾아요. 그럼 직선, 두 점이면 직선 방정식 나오거든? 이렇게 찾아도 돼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대1 내분점 찾아서 두 개 찾아서 지나가는 쭉 찾아서 직선 나오니까 찾을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